어제 미국장은 그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거가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한국 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듯한 그 모습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채가 왜 이제 급등한 건지 그 이유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주의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요 이슈하고 시황 경제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그 주가가 좀 한 3일째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테마가 빠르게 돌아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로봇주가 좀 부각을 했었고, 그리고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해가지고 어저께랑 그저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주의를 하라고 당부드렸는데, 혹시나 이제 물리신 분이 없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가 0.1% 하락해가지고 2602.8% 8포인트를 기록을 했네요. 아무래도 저 2600선은 딱 지켜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2% 빠져서 918.4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상승한 테마를 한번 살펴보면 웹툰 쪽이 올랐고요. 그다음 AI, 그다음 미용기기, 그리고 재테크, 이제 컴퓨터, 이제 아무래도 그 코로나가 조금 유행한다고 하니까 재택근무 관련, 그리고 뭐 로봇, 영상 콘텐츠, 화장품,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조금 빠른 순환매를 보이면서, 집중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발적으로 오르는 뭐 그런 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락 이슈들을 보면 지금 초전도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요 관련해서. 이거는 어제 이틀 전부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늘상 이제 좀 누누이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안 물리신 분이 없기를 좀 바랄 뿐입니다. 네. 요게 쉽사리 이제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내려가고, 이제 그 상한가나 이렇게 막 쳐가지고 치고 올라갔던 고점까지 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반등이 나온다면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유튜브나, 뭐 9시 뉴스라든가 여러 언론 매체들에서 초전도체가 미래의 그 차세대의 먹거리가 된다. 이게 나오면 패러다임이 바뀐다,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를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객관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솔직히 우선 뭐 돌아갈 섹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니까 제가 뭐 그렇게 특별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 뭐 여러 유튜브나 언론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라면 뭐 5,8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고, 모든 산업에 이게 틀이 바뀔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핵융합부터 전선, 뭐 원자력, 이런 모든 부분이 다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막 좀 꿈과 희망을 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연일 상한가 보이고 상승을 했는데, 이게 좀 위험하다, 좀 이거 아무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종목마다, 그 관련된 것마다 이렇게 좀 관련 종목들을 나눠 놓기는 했지만, 가능하면은 고점에 사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2차 전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한번 드리면요. 한휘기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계속 할게요. 네.
이 초전 조치를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리튬이온, 리튬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이 관련주가 시세를 분출하면서 연일 막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이 배터리가 사실은 1976년도에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80년도에 이 배터리 논문이 나왔고 1991년도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첫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리튬 이온 그 배터리 관련해서 논문이 발표된 후 15년 후에 상용화가 됐고요. 그리고 45년 후에 전기차에 적용이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 논문도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논문이 나온다 해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소 15년, 이거하고 다르다. 상온에서 빨리 만든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저런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이런 재료나 이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뉴스가 나온다 해도 쉽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느 정도 논문도 발표되고 좀 체계가 잡히고 이제 상용화가 되려는 모습이 보인 다음에 투자를 해도 템버거는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가다 방송에서 막 떠드니까 지금 저가니까 사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한 10년 이 말대로 하면 10년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어찌 보면 세력들이 그쪽으로 조금 개인들의 시선을 옮기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이런 데에다 막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 공매도 세력이 밀었든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기 때문에든 어쨌든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밀리고 나면 어떤 섹터가 빡 떠요. 지금 이렇게 지금은 초전도체가 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막 올라가는 것 때문에 급등하는 거에 쏠려서 손절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옮기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 그쪽에 물리면 사람들이 이게 쉽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력들은 유유히 다음에 올릴 거를 올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쪽으로 올려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느 쪽에 물려놓은 다음에 하락장에서 일정 특이한 섹터에 개인들을 몰려놓고 옮겨버리면 이쪽으로 잘 못 오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제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섹터에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이오면 바이오, 아니면 지금 이렇게 초전도체면 초전도체 이런 쪽을 막 부각을 시키면 개인들이 그쪽에 막 관심 붙잖아요. 그럼 너도 나도 그쪽 살려고 하고 어떤 게 연관돼 있는가 이렇게 찾고 근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이 끝나고 나면 이런 관련 테마성 주들은 내려가거든요. 그럼 다 물려요. 그럼 유유히 아까 말한 것처럼 유유히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올리고 했던 로봇, 반도체, AI 이쪽이 이제 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AI가 올라갔거든요. 어저께까지는 다 내려갔지만 또 로봇도 그렇고요. 그럼 요런 아찰이 이런 초전도체 꿈과 희망을 먹는 것보다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요런 거 AI나 로봇 아니면 2차 전지가 지금 조정을 보이니까 그런 걸 사시는 게 그나마 좀 낫다. 예, 초전도체는 막 뉴스가 나오고 그러지만 눈도 깜짝하지 말고 그냥 보지 마셔라. 왜냐면 쉽게 물립니다. 이거는 진짜 좀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캘핑이나 이렇게 좀 능력이 좀 주식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좀 접근이 가능한 거지. 좀 어느 정도 내가 예를 들어서 초보다. 근데 그리고 또 내가 좀 주식은 좀 하지만 대응이 느리다. 이런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싸졌다. 그럼 다시 2차 반등 나오겠지 해서 들어가시면 또 물리니까. 예, 이건 정말 주의를 하셔라.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으니까요, 지금은. 우선 이렇게 오늘 장은 대충 이렇게 됐다는 거, 이제 대략 설명드리고, 어제 나온 이재영님 수주 잔고만 보면 그냥 덮어놓고 2차전지. 그쵸. 지금 이 아찰이 초전도체 막 뉴스에서 떠들 때 이거 사지 마시고 2차전지를 사시면 그게 낫죠. 아찰이 그게 나아요. 2차전지. 예. 그거를 사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이거는 초전도체는 관심도 갖지 마셔라. 예. 어차피 상용화 되려면 수십 년이 걸리니까 예. 그냥
꼭지 찌고 내려오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다음 경제 지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어제 나온 지표 같은 경우 중국 차이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요 54.1이 나왔어요. 보통 이게 5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또 예측치보다 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좀 호전되고 있다, 뭐 이런 좀 지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중국이 경기를 살리려고 경기 부양책을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뭐 차를 사면, 뭐 부동산을 사면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한테 그 수출을 많이 하니까 좀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뭐 중국이 좀 경기가 좀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로존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도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는 50.9가 나왔어요. 예측치는 51.1, 이전치는 52였는데 예상보다 나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유럽 경기는. 중국은 좋고 미국도 좋고 그런데 좋아지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상태이다. 막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계속 죽어나가는 좀 경기가 계속 침체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게 발표가 됐는데 요거는 22만 7천 건 이렇게 발표됐거든요. 예측치도 22만 7천 건이었고 이전치는 22만 1천 건이었는데 이전치보다 조금 준 게 아니라 좀 늘어났죠. 예.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좋은 상태이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용 탄탄하구나. 그러면은 실업수당을 타는 사람들이 조금 늘긴 했지만 여전히 좀 괜찮은데 좀 이제 이거를 좀 오늘 나오는 지표 중에서 또 확인을 한다면 실업률을 보면 되겠죠. 실업률. 이따가 아마 나온 거 제가 이게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실업률을 보면 탄탄한지 안 탄탄한지 이제 그게 또 확실히 잡히겠죠. 그리고 미국 비농업 부분 생산성 이게 전 분기 대비 3.7% 정도 이제 올랐거든요. 이전치는 마이너스 1.2%였는데 예상치보다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좀 좋아졌다. 예,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단위 노동 비용 같은 경우도 1.6% 좀 올랐는데 이전치는 3.3이었고 예측치는 2.6이었기 때문에 조금 낮아졌다. 예상보다는 좀 나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위 노동 비용 같은 경우는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좀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나빠지면 좀 여기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미국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같은 경우도 52.7이 나왔어요. 52.7이 나왔는데 이전치보다는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50 이상이니까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다. 좀 그나마 좀 줄긴 했는데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미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요것도 52.3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ISM 비제조업하고 그냥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뭐 해외에 있는 것까지 합치는 거고 요거는 미국 내에서만 한 거니까 미국 내나 지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 공장 주문 같은 경우는 2.3% 예상보다 좀 좋아졌죠. 공장이 좀 잘 돌아가나 봐요, 이제. 그럼 제조업 관련해서 좀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영국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올렸어요. 이전에 5%였는데 0.25%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니까 요거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물가가 쉽게 안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브렉시트 해가지고 그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유럽연합에서
그 있던 그 저렴한 노동자들이, 저렴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다 이제 영국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영국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럼 영국 애들이 뭐 그 힘든 일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임금이 점점 올라가고 사람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는, 인플레이션은 높아지고 또 쉽사리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 때문에도 고생을 하고 있고, 저번에 유가 관련해서 어디였더라? 나이지리아였나? 나이지리아에서 좀 그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한하는 거, 그것 때문에 좀 이쪽으로 수출되는 기름 같은 게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영국 같은 경우도 쉽사리 이 물가를 잡기가 이제 쉽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를 올렸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떼 얼음두개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우선 계속 할게요. 네. 그 다음에 독일 6월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좀 흑자를 보이긴 했는데, 무역 수지가 개선되긴 했지만 불황형 흑자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좀 흑자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좋지는 않다. 그렇게 좀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 여파가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오더니, 이제 3일차 됐을 때는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조금 모습을 좀 보였어요. 신용등급 강등 효과가 좀 사라졌는데, 또 조금 걱정할 만한 이슈가 하나 발생하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미국 장기 국채가 좀 수익률이 좀 상승하는 좀 불안정한 요소로 좀 등장을 했어요. 요거는 이따가 장기 국채 설명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대 지수는 이렇게 하락을 한 상태이고, 아마 이게 하락을 했지만 어느 정도 신용 강등 혼란이 좀 사라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이거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하거나 보합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늘 급하게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장기채 수익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제 우선은 아직 미국장 시작 안 했지, 이제 오늘 지금 시작했겠지만, 어저께 같은 경우는 에너지나 소비 순환주, 금융, 요거 외에는 이게 많이 다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대략 증시 흐름을 보면 테슬라가 올랐었고, 그 다음에 AMD가 3.45% 정도 올랐고, 아마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아마존이 좀 실적이 좋아가지고 시간에서 한 10%까지도 오르고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따가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장기 국채가 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장기 국채가 올라가면 이제 배당을 좀 많이 못 주니까, 그럼 배당주들이 좀 하락을 하겠죠. 그리고 금융주한테도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될 거고, 그래서 배당이나 금융주가 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아싸 도다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리고 변동성 지수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1.06% 하락을 해서 15.9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밑에서 이렇게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변동성 지수는 말씀드렸듯이 20에서 30 정도가 되면 좀 위험하다, 좀 변동성이 크겠다, 폭락할 수도 있고 막 위아래로 흔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변수가 많이 생기겠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20을 넘지를 않은 상태니까 그래도 크게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크진 않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공포와 탐욕 지수에서 심리 지수가 다시 좀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75부터가 극단적 탐욕 상태거든요. 75. 근데 지금 74니까 거의 뭐 다시 왔다고 보면 되죠. 다시 이제 극단적 탐욕 상태로 다들 이제 개인 투자자나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해서 그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탐욕이 점점 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풋 대비 콜옵션 요거 비율도 지금 0.8이거든요.
0.8이니까 지금 좀 높아지고는 있어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안 좋거든요. 1에 가까울수록 풋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니까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1에 갈수록. 1을 넘어가면 풋에 베팅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떨어지는 뭐 그런 흐름을 보일 텐데, 요게 조금 지금 0.8까지 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 좀 이슈가 됐던 게 미국 국채 관련해서 이슈가 됐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상승한 게 이제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대신 2년물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락을 했어요. 조금 하락을 했는데, 이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오르면 증시에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자금들은 안전하면서 수익이 좀 보장된 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시는 막 이렇게 변동성도 있고 위험 요소도 있고 한데, 채권으로 가면 좀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이쪽으로 좀 쏠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좀 증시가 좀 하락한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고,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이제 뭐 모기지나 이런 게 상승하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 헤지 펀드의 큰 손이라고 하는 빌 에크먼이 이 미국채 30물이 5.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어제 미국장에서 30년물 같은 경우는 4.277까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전고점까지 뚫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이 10년물 같은 경우도 4.19, 지금 전고점 뚫으면서 올라갔죠. 2년물은 많이 안 올라갔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면 좀 위험한데, 그럼 이 사람들은 공매도를 때린 건가? 어찌 모르겠지만. 근데 버핏은 국채가 안정적이고, 달러와 안정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 좀 불안한데, 그럼 이게 왜 갑자기 올라갔을까? 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왜 갑자기 올라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이 이상한 그런 게 아니다. 이상한 흐름이 아니다. 신용 강등 탓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로 이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면 미국 국채를 선호하는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용 등급이 보통 강등이 되면 안 좋잖아요.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은 당연히 좀 국채를 선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선호하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면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흔들린다. 더 많이 흔들리니까 달러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처럼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2011년 때도 안전자산 그 선호 심리 때문에 좀 이쪽이 좀 국채 쪽이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도지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이유가 있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신용 강등 하루 전에도 채권 시장 흐름이 좀 이상했대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신용 등급 강등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보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미 국채 금리가 왜 그냥 상승을 했을까? 그럼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찾아봤는데, 뉴스가 나왔어요. 1,0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을 한대요. 미국에서. 한 133조 원 정도, 134조 정도 되겠죠. 이거를 이제 또 시장에 어찌 보면 지금 긴축을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돈을 뒤에서는 또 뿌리는 거죠. 돈을 이만큼. 그러면은, 재정 정책상 채권 발행이 증가되고 정부는 돈을 풀 거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겠죠. 경제가 활성화 되긴 하겠지만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없고 금리를 이것도 한 번 더 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달러는 강세가 될 것이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는 소리는 미국으로 또 달러가 이렇게 쏠린다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또 돈이 막 블랙홀처럼 막 흡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거다.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국채 금리가 진짜로 오른 이유일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월가에 떠도는 소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가 이 미국채 흥행을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는 뭐 공식 발언 아니고 이렇게 뉴스로 나갈 만한 얘기도 아니다 이러긴 했지만 분위기는 이거라는 거, 미국채를 많이 팔기 위한 뭐 그런 짜고 치는 고수도 많이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그리고 요거는 동의하지 않는다 얘기한 거.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102 정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많이 약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제 올라간 것만큼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강세 그렇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81.94 좀 올라갔죠. 이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그 감산을 9월 이후로도 좀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감산하면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좀 가격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올라가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왔어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조금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조금 이렇게 소폭 하락 내려갔죠. 금 같은 경우도 어제보다 좀 내려갔고, 여기 말했던 환율, 달러 인덱스, 유가, 금, 뭐 대충 말했네요. 그리고 CME 패드워치에서 금리 그 동결 가능성을 또 보니까 지금 현재 82.5예요. 어제보다는 한 0.5 정도 올랐는데 뭐 그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한 8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9월에 뭐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높을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거의 그냥 도찐개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된 거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그게 상장지수 펀드로 ETF를 좀 신청을 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처럼 그 ETF를 신청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승인 날지 안 날지는 모르죠. 넣기만 한 거니까. 승인 나면은 비트코인이라 이더리움이 ETF 그 신청이 승인이 나면은 폭등이 나오겠죠. 시장에서 돈이 쏠린다는 소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은 달러 안정화에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안 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그 외에는 오늘은 따로 나온 얘기는 특별하게 없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끝내고, 불이 안녕하세요. 라떼님. 80까지 라떼님이 말씀하신 게, 글쎄요, 저도 이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쉽사리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네. 떨어져도 또 떨어진다고 했는데 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러는지 이게 계속 말이 꼬이네요. 버벅대고 말이 급해지고. 제가 이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이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으면 이게 마이크가 찌직 이 소리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순환 이슈 테마 다시 한번 이쪽 봐볼게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 초전조체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그냥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요새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더 오를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생산 시설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꿈만 먹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꿈만 먹고 올라가는 거는 거의 떨어지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는 누누이 당부해도 또 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보시는 게, 예, 대응이 빠른 분은 괜찮지만 내가 좀 대응이 좀 느리다 그런 분은 그냥 초전도체는 관심을 끄시는 게 좋아요. 예, 이거는 얼마나 물릴지 몰라요. 여기 2차 전지처럼 한다고 그러면 논문 발표된 후에 15년 후에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초전도체가 이제 논문이 발표돼서 올라갔다. 근데 이따 샀다. 그럼 15년 동안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하셔야 돼요. 요거는. 예, 아직 상용화까지는 멀었다. 예,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셔라.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고 9시 뉴스에서 떠들지만 절대 현혹되지 마셔라. 오늘과 같은 폭락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차리 2차 전지주를 차근차근 그 돈으로 모으시는 게 더 효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음 2차 폭등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거쳐서 이제 횡보를 하는 구간에 있으니까 아차리 초전도체 살 것 같으면 요걸 사는 게 낫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슈가 많이 살아 있어요. 반등할 만한 게 우선 2차 전지 기업들은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로 이전하는 요런 그런 이슈도 있거든요. 코스피로 이전하면 자금 조달도 쉬워지고, 대외 신인도도 많이 높아지니까 이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을 좀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심사 기준일만 잘 피하면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되니까 공매도를 좀 피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매도 애들이 2차 전지에서 탈출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많이 최근에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ETF에 좀 자금이 많이 들어올 만한 이슈들은 아직도 있어요. 그 연기금도 그렇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도 이게 2차 전지가 어떤 종류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2차 전지 관련 주가 코스피로 옮겨가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가총액에 맞춰서 일정 그 금액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2차 전지를 사야 되니까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미리 그때 가서 올라간 다음에 사면 늦으니까 지금 현재 그때 700억 가까이 들어왔던, 한 3월 달에 그 수익을 내고 처분을 했는데 고점에서 한 7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돈이 앞으로도 또 이전을 하면 계속 좀 추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이고, ETF 자금들도 최근에 빠져나갔지만 이게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 수도 있을 거고, 또 하반기에 수주가 좀 집중돼 있고, MSCI 패시브 자금, 그리고 추가 증설, 캐파를 좀 늘리는 그런 거, 연기금 대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가 이제 돈이 들어올 만한 그런 건덕지가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사신다면 이쪽을 조금 저가에 사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최근에 LNF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이 3조 얼마인가 되는데 이득이 30억 났던가? 이렇게 갖고 수익률이 95% 밑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갖고 폭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낙폭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디지털 트윈은, 요거는 좀 시세가 약하고요. AI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시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요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진님, 여기서 정치 얘기 하실 것 같으시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안 됩니다. 네, 여기는 정치 얘기하는 곳 아닙니다. 그다음 계속 할게요. 네, AI 같은 경우는 요런 생태계가 있으니까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이 조금 반응을 좀 세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좀 관심을 가져보면, 저가일 때 좀 관심을 가져보면 괜찮을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호재가 나오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구글에서 좀 호재가 나오면 또 이렇고, 네이버나 KT, 카카오 나오면 관련주들이 조금 꿈틀거리는 것 같으니까 한 번씩 챙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저께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의 그 메모리 칩 관련해서 메모리 칩 악몽이 이제 거의 끝났다. 요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최저 가격이고 여전히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요런 기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고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태니까 요것도 조금씩 사두면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어떤 거를 좀 더 얘기를 드려야 되나? 반도체는 제가 늘상 계속 얘기를 하던 거라 또 얘기하면 거의 반복이라서, 우선은 대충만 이렇게 제가 정리했던 거 관련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패키징 관련해서도 있고, 만약에 혹시나 요거 관련해서 궁금하시는 사람들, 요거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가 퍼온 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조 공정마다 좀 종류들이 있어요. 종류란다. 종목들. 웨이퍼 제조, 산화, 증착, 연마, 세정, 포트 공정, 식각, 요 관련해서 좀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장비 관련주,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온 주입, 열 처리. 이번에 뭐 한미반도체가 좀 올라갔죠. 한미반도체. 패키징 관련해서. 그래서 요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또 이게 계속 순환매처럼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니까, 한 번쯤 시간 되실 때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드론도 조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로봇도 얘기했고, 전선 및 전압 같은 경우는 좀 요새 시세를 2번 줬잖아요. 이렇게 2번.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쉬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가야 되니까, 지금 막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좀 조정을 더 보일 때 천천히 하시면 또 올라갈 거니까, 또 이슈 될 거거든요. 이거는 쉽게 죽지 않는 섹터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가 쉽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주가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바꿔야 되는 거고, 그 전체 지역, 막 미국 전역, 유럽 전역,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이런 데 노후 전력망들을 교체하고 그러려면 이 수요가 지금 계속 꾸준히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전기차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충전해야 되는 그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하고 이런 관련해서 수명도 좀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이거 가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련된 이슈는 주기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 있고 이렇게 좀 저점일 때마다 매집을 해두면 올라갈 때 또 제 수익을 보면서 팔면 되니까. 그럼 또 지금도 올라갔다 조정받고 또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랬잖아요. 그럼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털고 나오면 또 먹겠죠. 지금 2번 먹었죠. 2번. 요 이야기 한 이후로 지금 2번 상승을 했으니까 2번 먹었으니까 또 다시 3번 또 먹어야 되죠. 그리고 관련주를 좀 제가 관련주 정리한 거 변압기, 전선, 기자재, 요 일렉트릭 시세를 많이 줬고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도 좀 시세를 많이 줬죠. 요것도 그렇고 관련 뭐 관심 있는 거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태라 그래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아직까지 높지 않다. 그때 2차 전지처럼 아직까지 높지 않다. 더 갈 수 있다. 뭐 요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LX 일렉트릭 좋은데 어쩌다 초전체랑 엮여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초전도체랑 엮였다기보다는 명분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공매도도 그렇고 좀 세력들도 그렇고 지금 뭔가 부각이 돼서 막 올라가면 이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야 되잖아요. 떨궈내거나 뭐 명분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초전도체가 이게 나오면 뭐 전선, 2차 전지 다 죽는다. 다 죽기 때문에 뭐 초전도체로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럴 리는 절대 없어요. 왜냐 초전도체가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상용화 되는데 45년 걸렸어요. 45년 자동차로 되는 데까지. 논문이 발표되고 어딨냐? 네. 논문이 발표되고 15년 후에 상용화가 됐어요. 이 배터리가 45년 후에 전기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초전도체가 아무리 날고긴다 해도 이 배터리까지 안 간다. 진짜 빠르게 된다 해도 몇 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망했다. 요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핑계예요. 핑계. 왜냐면 우선 막 털어내고 자기네들이 매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막 사들이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사들이는 거예요. 그럼 또 올라가니까. 이슈는 아직 안 끝났다. 나갈 게 아직도 갈 길이 창창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 거는 이제 자동차 SUV 말고 SDV인데, 요거는 그거죠. 그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그 스마트폰 사용하듯이 자유롭게 하는 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우리 자고 있을 때 그 핸드폰 막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렇듯이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컨트롤하는 뭐 그런 관련된 건데, 요거는 테슬라가 지금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포드, GM, 벤츠, 폭스바겐, 토요타 전부 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련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 관련된 걸 보면 이제 또 이 테마가 오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부리님, 저도 반도체에 물려 있는데 지금 급등한 종목으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는 분명히 또 사이클이 와요. 반도체는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도 지금 좋게 나왔지만, 그리고 아직 남은 게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아직 남았어요. 아직 마지막 히든카드가 8월 23일에 남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오잖아요. 반도체주 또 날아갈 거예요. AI, 반도체 뭐 이렇게 다 날아갈 거니까, 저는 요게 또 한번 시세를 주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뭐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물려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반도체는 버티시면 올라간다. 왜냐면 지금 하락장이라고 하면 막 버티셔라. 지금 갑니다. 저도 이제 무작정 간다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안 갈 때는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런 반도체나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승장이고 성장형 패턴이고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2024년도에 그 실적을 끌고 와가지고 끌어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쿵쿵쿵 이렇게 그 확정 지으면서 하기 전까지는 이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일본이 악재를 자기네들 금리 내린다 어쩐다 그건 아니지만 금융정책 바꾼다 어쩐다 지금처럼 미국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어쩐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가에 막 사는 거죠. 사놓으면 이거는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아까 월스트리트전에서도 얘기했듯이 한국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의 감산한 영향도 있고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 이제 수요가 좀 많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니까 얘네들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쭉 다시 이제 어느 순간 테마로 잡으면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혹시나 반도체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조금 뭐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기회는 올 거다. 왜냐하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반도체에 물리셨던 분들 같은 경우 한 달 전이었나? 3주 전이었나? 그때 한참 반도체 막 이슈되면서 치고 올라갈 때 아마 그때 물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물린 분들이 많으실 건데 그때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고 지금 이렇게 막 내려오고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이제 간다는 신호를 준 거거든요. 심장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잠잠하게 있다가 심장 박동기로 누군가 충격을 팍 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팍 뛴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가라앉겠죠. 근데 또 이슈가 나오면 또 팍 뛰어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는 아무리 이제 저번 달인가 이렇게 갑자기 팍 이슈가 떴을 때 물리신 분들도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저점을 뚫으면서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나쁜 게 아니니까 지금 뭐 악재 터지고 국채 올라간다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런 조정을 위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피셜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이슈 로봇 말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바이오. 이번 달에 보니까 한 1일부터 3일까지 8월 들어서 한 3일 정도 제약 바이오가 조금 강세를 보였거든요. 제약 쪽이나 바이오 쪽이. 근데 그러면은 제가 제 그 영상을 지금 드라마처럼 쭉 들어보신 분이시라면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3일 동안 이제 이게 제약 바이오가 움직였다는 거는 이번 달에 제약 바이오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제약 바이오가 조금 이게 좀 가능성, 이번 달에 좀 재미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서 2030년까지 바이오 의약품을 15조 원가량 민간에 투자 지원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주요 제약 바이오 관련주는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있긴 한데, 뭐 요게 뭐 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관심 있게 보셔라 이 얘기고, 뭐 지금 현재 코로나주가 갑자기 이렇게 뭐 좀 관심을 받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올라가고 그랬지만, 우선 요거를 떠나서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을 만한 게, 이 바이오 학회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9월 달에는 이번 달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이번 연도에 9월 달에는 이 세계 폐암 학회가 있고요. 한 9월 9일부터 한 12일 요 사이에 있고, 10월 달에는 유럽 당뇨 학회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종양 학회, 이건 조금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 그 다음에 면역 항암 학회, 미국 혈액 학회, 이런 게 있는데, 이 시기가 되면 사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되기 전에 사서,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면 폐암 관련 뭐 임상 연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당뇨면 당뇨, 뭐 종양이면 종양,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가 있기 전에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이게 있다. 그럼 한 9월 중순이나 9월 초나 사두고 있다가 유럽 당뇨학회가 예를 들어 개최가 됐다. 그러면 막 이런저런 뉴스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이게 폭등할 거거든요. 그럼 그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이제 의학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요런 거를 좀 알고 있으면 미리 들어가서 자리 틀고 앉아 있는 뭐 그런 투자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좀 이제 한 3일 연속 그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 순환 이슈가 조금 뭐랄까 부각되는 건 없이 여기저기에서 막 빠르게 막 순환하는, 또 저번 달이었나 이렇게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정신없게 만드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올라가면은 또 내려가면서 또 저 종목이 올라가고, 또 이 종목 사면 또 내려가고, 또 지 종목이 올라가고, 이게 AI 올라갔다가 로봇 올라갔다가 의류 올라갔다가 뭐 갑자기 네이버 쪽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막 정신없게 만들어요. 이게 횡보 구간에서 일어나는 그 흔한 일이거든요. 흔한 일.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돼요. 대추세가 상승장이니까 지금 하락할 때만 사자. 하락할 때만 사자. 하락할 때. 이 박스권에 올라갈 때 팔자. 근데 이 박스권 올라갈 때 한 3번 정도 치니까 한 3번 정도 먹으면 다음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괜찮죠. 만약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에요. 하락장인데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라 이런 말 했다가는 진짜 개욕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샀다, 밑에서 샀다, 올라가서 못 팔았는데 이렇게 폭락하면, 아니면 또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폭락하면, 하락장에서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이 횡보권 구간에서 사야 된다, 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 상승 구간에서는 충분히 그런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사는 그런 전략을 해도 좀 통하는 게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성장형 패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네. 티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지각은요 무슨? 브리님은 20% 떨어졌구나. 그 떨어질 때 매수하셨군요. 그게 있어요. 갑자기 좀 3,000% 좀 빠지는데
떨어진다고 무조건 물 타면 안 돼요. 이게 물 타는 것도 시기가 있거든요. 네, 물 타는 것도 시기가 있는데 우선 경제지표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얘기를 드리면 이게 만약에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했는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때 그냥 막 싸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는 절대 안 빠지니까 한번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하는데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서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면 이 밑에서 요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횡보나 이런 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30분 봉에서 뭐 이런 W 차트, 쌍봉현 차트가 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저점이 높아졌네. 이제 하락이 좀 멈췄네. 그럼 이제 물을 좀 타볼까 하면서 이제 이 시점에서 타는 게 아니라 점점 좀 높아질 때, 이 높아지는 시기에 물을 타셔야지 이렇게 내려가는 시기에 타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손해를 볼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좀 멈추고 올라가는 신호가 좀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 타자. 이제부터 올라가네? 그럼 내려오면 타자.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이때 하면은 계속 떨어지면 또 손실이 좀 커지시니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죠. 저는 그래요.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이 보면은 웃기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거니까 그냥 쉽게 지나가는 그걸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경제지표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다음 경제지표.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어저께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중국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캡처해갖고 왔는데 오늘 좀 지표들이 또 발표가 된 게 있어요. 요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대충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조금 좋아졌네요. 공장 수주가 늘었죠. 7%로. 이전치가 6.2%였는데 7%로 늘었으니까 독일이 안 좋았는데 좀 살아나고 있다. 좀 살아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 이전치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큰 변화가 없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보면 실업률이 3.6이었는데 3.5가 됐어요. 이거는 진짜 미국이 좋다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완전 고용 상태. 제가 알기로는 한 5%, 4%에서 5%가 완전 고용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4% 이하로 떨어지면 진짜 이건 초완전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경기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떨어지면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영향으로 살짝 영향을 주겠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올려야 돼. 요런 이게 안 좋게 나와야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리겠구나. 그런 뉘앙스가 나오는데 이게 좋게 나오니까 내일 뭐 그 패드워치 그거 또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일은 토요일인데 뭐 그닥 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닥 하는 건 없고, 다음 주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볼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를 하네요. 뭐 일본은 뭐 볼 필요 없고, 중국 수출액, 수입액, 그다음에 무역 수지, 수출 수입 관련해서 요 내용 나오고, 미국, 일본 다 나오네요.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9일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별 3개. 단기 에너지 전망, 그다음에 원유 재고 요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8월 10일 날은 또 굵직한 게 뭐가 있냐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이 소비자 물가? 어차피 옵션 만기일 지나서 저녁에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는 영향을 안 끼치겠네요. 8월에 나오는 게, 8월 9일 수요일 날 나오는 게 크게 없어서, 다음 목요일 날에 나오는 옵션 만기일에는 큰 영향을 끼칠 게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고,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금요일 날, 제가 클릭하는 게 서툴어서.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거 있으니까 한 번쯤 쭉 훑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이런 거 훑어보기 귀찮으시다. 그러면 저랑 이렇게 같이 이 시간대나 이렇게 있으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발표하는 거 없고요. 23일 날이 좀 기대가 되네요. 엔비디아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이게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지금 바이든이 중국한테 좀 규제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변수가 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거든요. 요게 또 찬물을 끼얹을지 바이든이 안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엔비디아가 좀 좋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네요. 그래야 반도체가 또 이슈 받아가지고 탄력받아서 쭉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어제였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상회를 했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상회를 했는데, 얘네들이 매출 비중에서 좀, 캐시카우 역할로 좀 집중해서 보는 곳이 여기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좀 여기서 좀 돈을 많이 벌었나봐요. 순이익 비율이 가장 좀 높은 부분인데, 이쪽이 좀 잘 돼서, 매출이 좀 늘어서 예상외로 좋았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킹닷컴 같은 경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여행 수요가 좋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이런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행 수요는 하반기에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월에 있을 주요 이슈는 계속 어제도 확인했고 그제도 확인했죠. 그래도 한 번쯤 또 한 번 좀 받으시면, 계속 반복해서 받으시면, 이 이슈 올 때 됐지? 이 이슈 올 때 됐으니까 미리 틀어 앉아있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히 요거 23일날 엔비디아니까 24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근데 24일날 또 네이버 이 클로버 X가 공개가 된다 그러면, 그때쯤 가서 AI가 소프트웨어 쪽 AI가 좀 부각이 되지 않겠나. 지금 한번 올라갔다가 네이버 같은 경우 이렇게 기다가 한번 좀 올라갔다가 잠깐 좀 이렇게 조정을 주거든요. 기관들이나 얘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좀 조정 가면서 좀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좀 분할 매수를 해주면 이때가 딱 보니까 시기가 딱 맞아요. 엔비디아가 23일에 발표하면 24일날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24일날 네이버가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공개를 하면 이 관련 이슈가 뜨겠죠. AI랑 소프트웨어 이 관련 이슈. 그러면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요때 막 급등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날 급등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확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이렇게 갑자기 이슈가 몰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가면 그때 한번 좀 시세를 챙겨서 먹는 그런 네, 그렇게 해보시면 괜찮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막 정신없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더워가지고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안 틀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마이크가 그 전파 방해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안 하고 있었더니 조금 덥네요. 빨리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요거가 왜 안 되지? 안 지워지네?
PPT가 다운이 됐어요. 미국장은 오늘 좀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그 강등 여파는 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예,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좋죠, 뭐. 예,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좋아. 이게 오늘 미국장 같은 경우 저만 보고 있겠구나. 잠깐만요. 제가 그 차트를 틀어볼게요. 잠깐만요. 차트를. 미국장. S&P US 500 1시간 봉차트 확대.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보이실랑가 모르겠네. 티나님. 지금 에어컨은 있는데 이 소리가 잡음이 계속 이게 나더라고요. 이게 그 전파 그게 있나 봐요. 아시죠? 이게 그 마이크가 그런 거 막 받아서 막 나는 거.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할 때는 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끝나서 나가면 이제 땀 범벅돼 있죠. 네. 잠깐만요. 예. 지금 미국장이 차트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네, 미국장이 지금 현재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지금 여기 차트 관련해서 할 얘기가 했으니까, 그냥 진행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이게 파워포인트, 뿅.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이따 한번 하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잠깐. 자, 우선은 이거에 앞서서, 이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늘상 얘기 드리지만, 저기 투자 판단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누가 와서 태클 걸면 좀 방어 좀 해주세요.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아차. 제가 이런 실수를. 잠깐만요. 제가 이걸 안 갖고 왔네. 이런 실수를 하다니. 차트를 안 갖고 왔어요. 캡처를 해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이런. 요거를 하고 하면 좀 늦는데.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지금 하면은 조금 늦으니까, 요거를 보여주면서 하면 되겠구나. 그냥 US하고, 자,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 이거를 좀 찍어서 놨어야 되는데 안 놨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요 실시간 차트 요거 관련해서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을 줄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아무래도 3일 연작 내려가다가 딱 21선에 걸리는 요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반등이 나와야 돼요. 미국도 그렇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올라가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좀 차트적으로 보면서 얘기를 드리면 보이나? 요거를 지난 걸로 해도 상관이 없겠다. 죄송합니다. 요게 제가 준비를 했어야 아까 찍어서 넣은 줄 알았는데 안 넣었더라고요. 그냥 얘기 드릴게요. 지금 주가가 우상향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겠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약하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였는데,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을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혹시나 옆으로 횡보를 하면 좀 위험해요. 이게 좀 횡보를 하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이 반등을 해서 올라간다 그러면 내일도 한국 시장이 좀 올라가긴 하겠죠. 요게 요거를 여기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 이렇게 제가 어제 찍은 걸로 우선 얘기를 할게요. 어제 찍은 걸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지금 다시 HSM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키고 뭐 이거 하고 하려면은 또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있던 걸로 해보겠습니다. 레트님. 네. 아니, 그래도 이제 저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좀 그래서 좀 걱정돼서 그렇죠,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저도 욕먹을 거가 좀 두렵기도 하고요. 얘 말 믿고 이렇게 했는데, 얘 때문에 손해봤네, 이렇게 하고 좀 그러면 욕먹잖아요. 그럼 좀 그런 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막 제 의견은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의견은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괜히 좀 패 끼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좀 우선 경고성 말을 하는 거죠. 조심하셔라. 좀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매번 해야 돼요. 그래야 혹시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그렇게 섣불리 안 따라하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 조금 더 떨어져서 하락을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만 지켜준다고 해서 이제 반등만 나온다고 하면 말한 것처럼 박스권 흐름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 큰 흐름에서 이제 횡보를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1주, 2주, 3주, 4주, 5주 이게 왔다가 이제 그건 아니지만 대충 1, 2, 3, 4 한 4주 정도 지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면 조금 세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박스권 구간에서 왜 여기서 박스권이 더 안 가고 좀 올라갈 것 같냐 얘긴다면, 제가 엊그저께 얘기 드렸듯이 이 빨강색 있잖아요. 이 뚫었던 거, 이 빨강색 전고점 뚫었던 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강하게 한번 뚫었으니까 가겠는데, 요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항상 제 얘기를 자주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가끔 들으신 분이 아니라 쭉 들으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는 잘 안 하는 행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차트를 뒤집어 보는 거. 아마 다른 데서 차트 뒤집는 거 안 보셨을 거예요. 한 번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차트 뒤집어서 보는 사람 많이 없을걸요? 기능도 없어요. 이게 증권회사에 이 뒤집는 기능도 없어요. 보면 이게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늘상 이런 건 이제 좀 내가 어느 종목에 물렸다. 내가 물렸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이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떨어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떨어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물을 탔어요. 올라가는데 또 빠져. 그죠? 이 전저점께서 빠지네. 또 무너지네. 또 물 타야지. 탔다 이거예요. 근데 올라갔어. 근데 전고점까지 못 가고 전 저점 또 깨졌어. 또 떨어져. 물 타야지. 이게 하락장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근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저점이 또 깨졌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내려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저점이 깨졌잖아요. 이렇게. 저점 깨지고 붕괴. 저점 깨지고 붕괴. 지금 저점 깨지고 붕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아마 맘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왜냐? 다들 맘 아프게 기억을 하실 거니까. 예. 저 또한 그렇고요. 많이 당했거든요. 예. 근데 요걸 다시 이걸 보면 하락했을 때는 정말 잘 와닿는데 이 상승하는 차트로 보면 잘 안 와닿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버리는 그런 게 이제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차트에서는 좀 막 그렇게 더 안 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이렇게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도 올라갔죠? 내려가다가 전 고점 뚫었죠? 여기 뚫었죠? 여기 좀 확대해서 봐야 되나? 자, 확대해서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 전 고점을 뚜는 이 빨간 이 음봉 빨간 봉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보이고 그 다음 밀었잖아요. 이렇게 여기 다시 여기 빨간 봉 여기 보이세요? 네. 빨간 봉으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음 파란 봉으로 밀었잖아요. 파란 봉으로 밀더니 그 다음에 또 쭉 올렸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전 고점을 깨버리고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추가 올렸죠. 또 다시 내려가면서 이 상승 파동 다시 만들고 이 전고점 뚫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여기 보이고 음봉으로 탕탕 때렸죠. 그리고 또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돌파, 전고점 돌파를 하면서 이 중요한 이 흐름을 보이고 뺐죠. 그러면 또 똑같은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올라갈 거에 좀 베팅을 하고 비중을 좀 많이 두고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매집해두면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의견은 아직까지 저는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조금 찝찝한 거는 미국이 아까 그 장기채 이율이 올라갔잖아요. 장기채 이율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 채권 이율이 높다는 거는 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니까 주식 불안전한 이것보다 채권에 투자하는 걸 더 좋아하겠죠. 이 금리를 많이 주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옮겨가니까 주가에는 악영향을 끼칠 거고 주가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역발상으로 보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이다. 그럼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돈을 시장에 많이 푼다는 의미다. 돈을 많이 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 소리네?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간다는 소리는 시장에 돈이 많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다는 거고, 그 돈이 많다는 건 그럼 어디로 오겠느냐? 증시로 오겠죠.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뉴스에서도 여러 매체도 많이 보시겠지만 지금 이 장기 국채가 올라가서 악재일 수 있다. 저 또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의미로 조금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역으로 말하면 어딨지? 제가 역으로 말하면 금리 시장에 돈을 더 많이 푼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증시에 결과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악재인 것처럼 내려간다 하더라도 땡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좀 그건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보통 2차 전지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어떤 종목이 이렇게 상승한다 이거예요. 근데 상승하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지면 반드시 한번 올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아까 보니까 미국시 차트가 잠깐만 여기 보자. 짠. 지금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오늘 좀 오늘이나 내일 다음 주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예를 들어서 안 나오고 요런 식으로 안 나오고 올라갔는데 떨어지고 요렇게 기잖아요. 요렇게 기면 이건 더 빠진다는 소리거든요.
더 빠질 수 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안 보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안 보이고, 횡보를 해버리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 보면, 현재 조금 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이 형성이 뭐 여기까지 되던가, 예, 이렇게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떨어지고 있긴 한데, 왜 안 지워지지?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게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떨어지고 횡보하면 우선 위험해요. 떨어지고 횡보하면 위험하다. 네, 좀 강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이렇게 2차 전지처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좀 조심해야 된다 얘기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가면 이게 거의 없던 일이 되면서 횡보를 해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이게 올라갔는데 내려가서 옆으로 기거나 살짝 밑으로 기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이나 내일 좀 미국 이게 이렇게 횡보하거나 내려가지 않고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왜 안 되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요게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됐지 안 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 차이가 2% 차이 나고 있는데 이제 따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금리 차이가 나니까 한국도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요? 안 올리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외국 자금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하죠. 만약에 저는 그래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 지금 금리 차이가 지금 1.5인가? 좀 나는데 예. 그 수익률을 우리나라 증시에서 메꾸려면 한 3% 이상 예를 들어서 나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거만큼 끌어올릴 섹터가 있거나 아니면 그만큼 막 횡보를 해서 흔들어 버려 가지고 그 기간만큼의 수익률이 나온 다음에 뭐 빠져나가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겠죠. 환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 아까 환율 켜놨었는데 이거 아까 그 차트를 안 넣어놔가지고 제가 넣어놓는다고 했는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바로바로 차트를 제가 못 보네요. 차트란다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흐름이 끊기는 안 그래도 버벅대는데 더 버벅거리는 요인이 나오고 있네요. 어디 있나 파워포인트 이게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니까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자, 환율 지금 1300 넘었나요? 1300 제가 깨질 때 봤거든요. 넘었나? 그러네요. 다시 넘었네요. 1300 깨졌었는데 다시 1300이 넘었네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그 차트상에서 보면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자 보자. 네. 지금 이 기준선을 그리면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 60일선이 보통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보통 하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낮아지면 여기 하락을 해요. 여기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1,300원 온 데가 조금 고점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치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 대추세가 자 5일선보다는 21선이 앞서고 21선이 좀 그나마 장기죠. 근데 21선보다는 또 61선이 더 장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61선이 그 M파동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것도 낮아지는 M파동. 이렇게. 근데 여기 상황에서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61선에 지금 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 분석상 보면 여기가 좀 고점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럼 여기서 횡보를 하거나 여기 지점을 깨면 조금 더 내려가겠죠. 여기 이 차트 내용에서는 제가 지금 캡처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도 있고 여기 깨면 더 폭락하겠죠. 그래서 지금 1,300원이 그냥 차트 분석 상에서는 좀 고점대이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이제 1,300원이 이제 고점이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점이고 내려간다고 하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쵸? 왜냐면은 1,300원대에 예를 들어서 만불을 바꿔갖고 들어왔는데 환율이 1,000원이 됐다. 그럼 얘네들이 이득이잖아요. 환차익 이득. 그러니까는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환율이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쪽에 조금 비중이 있지 않겠나.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지금 61선에 닿으면서 꼭지를 친 것 같아서 이게 고점일 것 같다. 그래서 좀 앞으로는 조금 하향하지 않겠나. 대추세가 지금 대추세 61선이 이렇게 좀 낮아지는 M파동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은 하락이 좀 가거든요. 하락이 좀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전 고점이 버티고 있어서 올라가면 한 여기까지 가진 않겠지만 여기가 좀 가라막혀 있고 그렇지만 대추세가 좀 하락이어서 조금 저는 환율은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네. 차트상은 그래요. 그러면 여기 내려간다고 예측이 되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이 차트를 안 찍어와가지고 좀 오늘은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 분석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실수입니다. 저는 아까 넣은 줄 알았는데 제가 안 넣었네요. 차트를. 빈 공간이 됐어. 미국 거는 넣어놨네요. 미국 거는 넣어놨는데 여기서 미국 거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 좀 위험하다. 횡보하면 61선 있는 데까지도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횡보하면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좀 오늘 내일 올라가면은 V 반등이 되니까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V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기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반등하기를. 그래서 이 구간에서 횡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더 갈 힘이 생기니까. 늘상 얘기했지만 지금 나오는 악재는 그냥 세일하는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악재 나올 때마다 미 신용등급 강등, 장기 국채 상승, 일본 금융정책 변화,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씩 이렇게 악재 나와갖고 밀면, 이때마다 조금씩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이제 또 올라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 물려 계시다. 그래도, 조금 길게 보시면 시세를 줄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가 되지 않겠나. 그때 가면서 AI랑
AI랑 엔비디아랑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이버 요거랑 하면서 반도체 AI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 보이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희망을 한번 가져보시고, 한번 지켜보시죠. 네. 네. 오늘도 전달드릴 내용은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하는데도 버벅대고 좀 능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나운서 같이 저도 아나운서처럼 막 잘하고 싶은데 의욕은 앞서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갖고 내용을 잘 전달 드렸나 뭐 이런 좀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너무 빨리 말한 건 아닌가. 전 나름대로 또 채팅 보면서 하면 흐름 끊길까봐 우선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채팅 보면서 되어 이제 있는 거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긴 하는데 왜냐면 이거 하다 이렇게 하면 끊기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라떼님이나 티나님은 아실 거예요. 채팅 보다가 채팅 보다 설명하니까 막 버벅대고 막 말도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선 어느 파트까지는 그냥 그냥 앞만 보면서 요것만 보면서 내 할 얘기만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하다가 조금 잠깐 한 텀 쉬고 또 한 채팅 좀 보면서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이제 뭐 재미있으시다면 다행이죠. 좀 도움 되시고 그렇시다면 저도 최대한 좀 도움되는 내용을 좀 전달 드리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잘 안 해주시니까. 네, 나름 여러 뭐 해외 뉴스도 보고 국내 뉴스도 보고 저도 유튜브도 여러 가지 보면서 나름 저한테도 필요하고 또 같이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필요하고 한 내용들을 좀 중요하고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한 내용들을 제가 좀 많이 모아가지고 전달 드리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들어본 내용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순환 섹터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계속 듣다 보시면 지금 뭐 드라마 보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같이 이제 잡담하듯이 얘기하다 보시면 이 어느 순간 이 사이클이 보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지금처럼 막 빠른 순환매가 나오면서 빠른 순환매가 나와가지고 막 여기서 정신없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하잖아요. 이게 특히 횡보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상승할 때는 대세 상승장, 예를 들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해가지고 전고점 돌파하고 막 상승을 하면 그때는 대형주 위주만 가요. 그러면은 단타 치시는 분들이 다 물려요. 왜냐? 잡주들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갈 때는 막 반도체, AI 막 굵직굵직한 것만 쭉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순환매를 막 하면서 잡주들을 막 세력들이 이것저것 돌리고 있을 때 지금 뭐 초전도체라든가 막 이런 잡주들 막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서 물리면 이 박스권을 지나서 이제 대세 상승을 날 때 이제 그런 대형 주식들이 막 빵빵 올라갈 때 그때 진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잡주에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거를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의 뭐 한 10% 정도 그냥 아니면은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그냥 짤짤처럼 이렇게 그냥 심심하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 하셔야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지금처럼 막 박스권 구간에 움직일 때는 이제 대형주나 이런 거 좀 우량한 거. 그래서 반도체나 AI나 로봇이나 아까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주를 해두시면 그때도 로봇주가 다음날 갈 것 같다 했더니 로보틱스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제 그렇듯이 그런 걸 이렇게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잡주에 이제 잡주를 막 이렇게 막 현혹돼서 따라가지 마시고 이게 떨어질 때마다 대형주 이제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가지고 계셨던 종목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물리셨다. 어떤 종목에 물리셨다. 그러면 하락했을 때마다 물을 타놓으시면 이제 이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서로 좋잖아요. 구독자님도 한 100억 모으시고 저도 또 돈 많이 벌고 뭐 그러면 서로 이제 좋잖아요. 또 알아요. 이게 나중에 서로 웃으면서 막 정모도 하고 그러실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잡담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벌써 11시 40분이고 좀 이제 주말이 다 됐는데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도움 많이 됐어요. 든든하시다니까 좋네요. 네. 제 도움이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이슈나 시황, 그다음에 순환 테마, 지금 경제 지표,
그 다음에 기술 분석, 이거는 제 뇌피셜이니까. 제가 현재는 이 네 가지 파트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세요? 아니면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한번 해볼게요. 뭐 추가적으로 더 넣거나 아니면 조금 뭐 바꾸거나 이런 거 한번 좀 참고 좀 부족한 것 같다. 아니 뭐 좀 더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뭐 이슈나 시황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쪽에다가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그런 거 하려고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라떼님. 아, 계속 좋은 말씀만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뭐 여러 가지 잡담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게 말재주가 많이 없어가지고, 농담도 잘 못하고, 재밌는 얘기 해가지고 막 좀 웃음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 열심히 짜집게 하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네, 다음 주에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네, 더위 조심하시고요.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들어가겠습니다. 방송시님. 총체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전 투자보단 국제 정치에 더 관심이. 아, 그러시구나. 네. 방송시님도 도움이 되신다니까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티나님.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치인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루니다님, 예. 루니다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네. 뿅.